전 심장 쪽이 안 좋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 귀신이 나타나요. 자신과 같이 하게 될 거래요. 사람들이 물어보죠. 귀신을 보면 무섭냐? 그럴 땐 어떻게 하냐는 등. 당연히 무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묵인하고 담담한 척을 할 뿐이죠.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결과가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한테는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. 절대 그 귀신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요. 2005년도 때 일이거든요. 시골에 아빠랑 친척들과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. 분위기도 안 좋고 여러 욕설이 오갔던 터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너무 어지러워서 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고 있었는데, 물론 비포장길이라 차는 천천히 가고 있었죠. 그런데 뭔가 사람 손길이 제 볼을 스치는 거예요. 그래서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보는데, 그때 아빠가 창문에 얼굴 내밀지 말라고 화를 너무 심하게 내셔서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전 그걸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창문으로 뒤를 봤을 때 풀숲에서 어떤 뚱뚱한 남자가 알몸인데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저한테 잘 가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거든요. 20년 전 사촌 형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저희 아빠가 겪은 이상한 일인데요. 꿈인데 밖에서 사촌 형이 아빠를 부르더래요. 그래서 아빠는 현관문을 열어주는 그런 꿈이었는데, 첫 번째, 두 번째는 같은 꿈을 꾸셨는데, 세 번째에서 아빠가 진짜 몽유병 걸린 것처럼 걸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더래요.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막으신 거죠. 그 후에 이상한 꿈도 안 꾸고 사촌형도 나타나지 않았대요. 그런데 한날 작은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소름 돋는 얘기를 하셨대요. 사촌형이 저승에 혼자 가기 외로워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빠를 데려가려고 한 것 같다고, 그러면서 엄마가 세 번째에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빠가 큰 일을 당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. 가위에 눌린 그날 새벽 3시쯤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냉장고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엄마인가 하고 보는데 그쪽도 저를 의식해서인지 쳐다보더라고요. 너무 피곤해서 그냥 스륵 잠에 빠지고 아침에 엄마가 저에게 오셔서 새벽에 왜 냉장고를 뒤적였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. 보니까 엄마도 가위에 눌리셨는데 그 냉장고를 뒤적인 게 저라고 알고 계셨던 거죠.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은 엄마와 저만 살고 있었거든요. 하지만 저는 엄마가 무서워할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. 그때 그 사람이 저를 쳐다봤을 때 그 얼굴, 그건 분명 제가 아니었거든요. 집에 들어가려는 엘리베이터 안이 어느 때보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은 개의치 않게 제가 사는 층에 내렸는데,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봤더니 사람 얼굴이 창문에 보이는 거예요. 더군다나 그 모습은 낯이 익었죠. 13층에 살았던 그 학생, 건강 때문에 얼마 전 일찍 생을 마감했었거든요. 제가 더 귀신이라고 확신했던 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창문에 마지막에 비춰야 하는 건 다리일 텐데, 그 아이 머리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소름 돋았고, 그 이후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죠. 꿈에 어떤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묻는데, 사진 속 남자는 오래전에 죽은 친가 쪽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누구누구고 오래전에 죽었다 말했죠.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구냐고 묻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가 쪽 오빠인 거예요. 너무 기분 나쁘고 느낌이 이상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승사자였던 거예요.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친가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. 그 오빠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. 그제야 그 꿈이 의도하는 것도 알았고, 제가 그 저승사자에게 오빠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이 큰 사고를 막은 일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죠.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
물고기도 안 잡히고 기분도 안 좋아서 집에 가야겠다 하고 장비를 챙기는데 낚싯줄에 뭐가 걸려 올라와서 후레쉬를 비춰봤더니 태아 머리였대요. 몸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었던 거죠. 그래서 낚시도 잘 안 됐던 거고요. 2006년도 겨울 GOP 철책선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일인데요. GOP에서는 밤에만 근무를 섰고 새벽에 고참인 저와 후임병만 있었어요. 근데 어디서나 그렇듯이 저는 초소에서 졸고 있을 때 후임이 천명호 병장님 근무 이동하셔야 합니다. 속삭이듯이 말해서 몽롱한 상태로 후임을 따라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후임의 걸음이 빠른 거예요. 그래서 야 좀 천천히 가 라고 했는데 마치 이 자식이 반항을 하듯이 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달려가면서 화를 내려는 순간 뒤에서 천명호 병장님 좀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뒤를 보니까 후임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고요. 저는 진짜 처음 경험하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어요. 좀 이상한 여성분이 있었어요. 거의 24시간 창문에서 사람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많이 섬뜩했죠. 그러다 한여름 그날도 지나가다 쳐다보겠거니 하고 슬쩍 봤는데 웬일로 창문도 닫고 커튼까지 쳐놓은 거예요. 근데 저 집에 커튼이 있었나 하고 자세히 봤는데 저는 119에 바로 신고했죠. 그게 커튼이 아니라 치마였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던 그 분이 천장에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. 그 허름한 여관 3관에 들어갈 때 표를 확인하는 직원의 시선이 자꾸 눈에 거슬렸어요. 그리고 여자친구와 한참 영화를 보는데 저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맨 앞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봤을 때 역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들 수가 없었죠.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은 건 즐거워하는 여자친구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.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화장실을 간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아까 그 직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. 역시나 그 눈빛, 그 시선은 소름 끼쳤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. 소공실 이야기에 채택되신 분께 2만원 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